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날 매매할 종목 찾는 방법과 다음날 매매할 종목이 없을 때 하는 방법,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1월 25일 토요일인데 1월 23일과 24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다음날 할 종목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당일 상한가 종목, 그리고 시간에 강세주, 특징주, 급등주 요렇게랑 그 다음에 아침에 나오는 뉴스, 나스닥 참조 요렇게 네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거든요. 자, 당일 상한가 간 종목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음날 갭 상승이 뜨고 그 다음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 시간에서 특징주는 시간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 아침에 나오는 뉴스는 뭐 모든 뉴스가 나온다고 그 종목이 다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뉴스에 따라서 그리고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경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무 뉴스나 보고 아무 종목이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나스닥 참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장의 아이온큐 같은 양자암호 관련주들, 뭐 퀀텀, 리게팅 컴퓨터 이런 애들이 미국장에서 뭐 40%씩 급등을 했다. 그럼 국내에 뭐 양자암호 관련주들 있죠. 엑스게이트나 이런 친구들, 뭐 ICTK, 뭐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 코이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양자 애들이 같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 테슬라가 엄청 크게 급등했다. 그럼 자율주행 섹터에서 뭐 슈어 소프트테크, 뭐 라이콤, 그리고 SOS랩 같은 친구들이 급등을 한다든지 요런 거를 이렇게 참조를 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1월 24일 기준으로 자, 상한가 종목을 이렇게 뉴스 올려주셨어요. 우리 텔레그램 방에. 우선 얘네들 복사를 좀 하고, 시간에서 급등한 특징주들, 여기 보면 이재명 관련주들 있죠. 김문수랑, 그리고 이수 스페셜, 요렇게.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상한가 종목, 그리고 시간에서 급등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종목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평화홀딩스, 김문수 관련주 부각. 저는 정치주는 오버나이스를 일단 안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버나이스는 종목을 들고 자질 않는다는 소리예요. 다음날까지 종목을 들고 가지 않는다. 왜냐면 정치주는 저녁에 나오는 뉴스나 아침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상한가 간 종목도 크게 개파락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내 돈 주고 산 물건을 이렇게 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폭탄을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총도 문제입니다. 시총이 너무 낮아요. 이런 애들은 등락률이 굉장히 폭이 큽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멤버십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여러 명이 동시에 매매를 하는데 이런 작은 시총을 매매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인당 3천만원씩 있는데 오늘 한 20명이서 6억치를 샀다고 칩시다. 한 호가에. 이게 꼭 인원이 많은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돈으로 주식할 때도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수창에는 지금 뭐 1000만원치 밖에 이렇게 매수세가 없는데 우리가 6억치를 들어간다? 나중에 매도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제외합니다. 벨로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정치주의고 시총도 작고. 패스. 여기도 시총 600억대 김문수 패스. 이런 이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걸러냅니다 저는. 원풍물산 시총 200억대 이것도 패스. 이런 거는 만약에 더 가잖아요, 잡지도 못해요. 사조 시푸드 김문수 패스입니다. 그럼 벌써 종목 5개 걸러냈어요. 상한가 중에서는 매매할 종목이 없네요. 자, 그리고 시간에를 봅시다. 시간에에서 이재명 관련주가 부각이 됐습니다. 정치주는 들고 잔다고 안 했죠. 시간에서 매매를 만약에 여기서 했다면 다음날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다음날 들고 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재밌는 건 상한가를 간 종목이 김문수예요. 근데 시간에서는 이재명이 올랐어.
김문수랑 이재명은 제가 대선 주자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2명이 나올 수 있나요? 얘가 가면은 얘가 죽거나 얘가 가면은 얘가 죽잖아요. 근데 지금 상한가는 김문수고 시간에서 이재명을 몰아붙여준다? 그럼 김문수는 내일 가기가 힘들다는 소리가 되고 이재명은 내일 가도 이미 시장에서 대선 이슈로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강하다고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23일날, 24일날 금요일날 기준으로는 오리엔트 전공이 상한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 이 친구들이 크게 올라가긴 했거든요. 일단 전날 상한가 애들이랑 시간의 애들이 공생이 안 된다. 상승의 연속성이 없죠. 연속성이 없어요. 얘도 걸러. 자, 근데 신기한 건 또 김문수도 상한가를 갔어. 시간에서. 이러니까 매칭이 더 안 돼요. 걸러, 여기도. 볼 게 이거 하나 남아요.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한번 보자고요.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스페타시스 12월 2일 시간의 상한가 다음날 정규장에 28% 상승 이력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28%까지 상승한 이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봐야겠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시가가 21%로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도 먹을 수 있는 건 겨우 9% 남짓이에요. 먹을 자리는 없는데 밑으로 빠질 자리가 존나게 열려있죠. 이런 거는 만질 수가 없죠. 손익비가 안 맞잖아요. 이 손익비가 안 맞는다는 게 무슨 소리랑 같은 거냐면 김치찌개를 여러분들이 10,000원을 주고 사 먹는데 김치찌개 끓이는 식당 주인은 푸드코스트, 그러니까 식자재 원료값이 15,000원이다. 누가 이러고 장사를 합니까? 여기 21%에서 사는 거는 트레이딩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장사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미치는 전사를 할 필요 없는 거죠. 얘가 28%까지 상승한 이력이 있지만 21%에서 시작한다? 그럼 아침에 처먹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실제로 주가는 21%에 시작해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6%로 이 2분본 동안 거의 마이너스 4% 하락을 해요. 근데 이 종목 시총이 작은 시총이 아니거든요. 보시면 2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에 보통 이제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여기서 4% 맞아봐. 마이너스 4%. 200만원, 200만원. 500만, 5천만원 기준으로. 자, 그래서 벌써 당일 상한가 종목에서 할 거 없어서 다 걸러졌고, 시간의 강세주 다 걸러졌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스페타시스도 너무 높게 시작해서 관심은 가지고 봤지만 손댈 자리는 거의 없었다. 보고 걸러줬고, 아침에 나오는 뉴스를 봤어요. 나스닥도 참조를 했어요. 우리 방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뉴스를 다 올려준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없어요. 뉴스가. 오, 뭐 할 게 없네. 거기에 신규 상장주가 3개나 뜹니다. 제가 앞전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때 필요한 4가지 요소 중에서 이게 있어요. 앞전에 이 신규 상장주가 강했나? 왜냐면 앞전에 신규 상장주가 강하면은 뒤에 상장한 종목도 세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할 게 없을 때 신규 상장주에 돈이 몰린다. 요게 있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앞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 딱히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아예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멤버십 분들한테 그냥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어제 상한가 및 시간의 기준으로 아침에 시초가 할 만한 친구는 없습니다. 매매할 종목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초가 할 만한 뉴스도 없고 그럼 할 게 없으니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신규 상장주는 앞전 상장주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제 미트 머시기는 종목 이름 기억 안 나서 미트 머시기를 한 거예요. 떨어지고 끝났어요. 신규주도 오늘 안 합니다. 명절 마지막 전날이라 그런지 시장에 재료도 안 준다. 이미 출금할 사람들은 출금하고 시장 떠날 준비 다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명절 연휴 시작이죠.
연휴가 길 때는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가려고 안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특히 더. 뭐 기존에 물린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가신다?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을 명절 끝나고까지 봐야겠다고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명절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리고 출금하는 인원도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심이 줄어듭니다. 투심이 줄고 거래대금이 줄고 매매할 종목이 줄어들고. 코스닥 차트예요. 지수는 0.65% 올랐지만 거래대금은 6조 3천억 터지고 마감이 됐습니다. 전날이 7조, 그 전날이 7조 4,500억 터진 거 감안하면은 확실히 약해요. 이때는 완전 병신 같은 양이었고. 그리고 제가 전날 이스페타시스 상한가 간 것 때문에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때도 이스페타시스 아침에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다. 12월 3일날 그랬고 거래대금은 분당 250억까지도 210억까지도 이렇게 터진 이력이 있다. 어쨌든 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침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때 거래대금이 얼마씩 동반되냐? 분당 150억씩 동반됩니다. 분당 100억 이상. 여기 보시면 190억, 160억, 120억, 50억, 50억, 80억, 150억. 엄청 강하죠.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풀미수 몰빵 10억, 20억 베팅해서 1억은 챙겨가겠다고 덤비는 자리다. 그래서 오늘 대금 터지며 가는지 시장 주도주 있는지 주목해라.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런 구간에서 10억, 20억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돈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을 게 더 많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만큼 이런 자리에서 돈을 크게 베팅해야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할 게 없는데 종목을 어떻게 줘요? 제가 입버릇처럼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시장에 할 거 없으면, 매매할 거 없으면 매매를 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됩니다. 왜 할 거 없는데 아무거나 사서 손실을 보세요? 왜 할 거 없을 때 아무거나 해서 손실을 본 다음에 돈을 잃고 할 게 있을 때 돈이 없어서 손가락을 빠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할 게 있는지 없는지 종목을 압축하는 기술도 매매 기술이거든요. 물론 제가 압축한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안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갈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가기 힘들거나 매매하기 힘든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을 걸러내고 압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이 2000 종목이 넘잖아요. 이 안에서 10개 안으로만 종목을 압축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승률이 훨씬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압축하는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시장에서 매매할 종목을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한다. 이거는 근데 아침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아침 기준이고 장중에 어떤 뉴스나 테마가 형성되면서 급등하는 친구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합니다. 우선 저는 전날 종목 정리를 이렇게 한다 라는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